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 자식 세대에도 계층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많은 국민이 자신이나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 사회 이동성 약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난 5월 1일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대책으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 총괄과에서 교육개혁, 사회관계 장관회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사회 이동성이란 세대 내, 세대 간의 소득, 직업, 교육 등 사회 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과 직결됩니다. 우리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계층 간 이동은 줄고 소득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소득 격차로 연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역동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 이동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3대 정책 방향을 축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11개의 핵심 과제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기회 확충입니다. 청년과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자신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성장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자산 활용도 제고 및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첫 번째 전략. 정부는 규제 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인 약 7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25세에서 29세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약 76%로 OECD 평균인 82%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고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마음 놓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곧 저출산 대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의 10근무일 수준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 직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재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우대 혜택 적용 대상을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인력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세일 여성 인턴 지원 규모 확대,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의 청년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쳐 수준 높은 고용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부의 구직, 취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최대 140만 명의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적극 제공합니다. 또한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고 고졸 채용 확대, 직업 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 학교를 현재 17개교에서 확대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를 고민하지 않도록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한편 대학 편입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입 이후 도전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세 번째 축은 자산 형성 지원.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공시 범위 확대, 편입 상품 다양화, 이전 방식 개선을 검토하는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중고령층의 자산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 수급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일부 감액 수령 등 조기 수급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가칭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의 밑그림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큼 상향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예전 못지않은 역동성을 되찾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